네, 반갑습니다. 울산의 스롱 파운드 사이언디 이문지입니다. 제가 저녁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전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전직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큰 집에 집 보러 가서 제사 음식하러 가서 동서 이러면서 하신 권인건엔 윤영미 리더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각 결혼해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을 이렇게 이제 뵀었는데 우리 윤영미 리더님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그때부터 아름다우셨어요. 지금도 이쁘시지만 그때는 저는 울산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 진짜 넋을 놓고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콧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 신부니까 대놓고 이렇게 형님 얼굴을 못 보잖아요. 꾹고 힐끔, 꾹고 힐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형님하고 친해지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한테 이제 이 사업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먼저 갖고 온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 IMF 터질 그때쯤 입시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5, 6학년 때 같은 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연애를 했을까요? 각자 딴 사람 좋아했습니다. 저는 우리 신랑 소개팅도 2번이나 시켜줬어요. 그런데 연이라는 건 한 번 보고 동네 소문나서 3개월 뒤에 결혼합니다. 방어진이라는 촌동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 엄마도 어디를 나왔냐면 방어진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방어진 국민학교. 저도 방어진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아들도 방어진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오늘 또 제가 초대한 우리 외사촌 동생도 방어진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3대가 그 학교를 나왔고 저희 남편도 방어진 초등학교를 나왔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바로 옆에 있는 학교 화진 국민학교를 나오셨어요. 우리는 그 학교를 똥물학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가 혼사가 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동네 소문이 나서 양가 보면 이렇게 만나시지만 9월 1일 날 만났거든요. 9월 1일 날 개모임을 계속 했었어요. 2달에 한 번 꼴로. 했는데 남녀로 만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9월 1일 날. 만났는데 양가 부모가 뽑은 날이 10월 30일, 12월 18일 이렇게 2개를 뽑았어요.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친정은 딸만 육공주예요. 딸만 육공주. 우리 시댁은 2남 2녀예요. 근데 이제 위에 누나 2, 동생 2이에요. 그 저는 딸 육공주의 장녀예요. 그 또 딸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결혼을 해야 아들을 놓고 내년에 결혼하면 딸을 놓는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시집 보낼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촌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싫다고 긴 머리를 쇼카트로 자릅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아까워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마음 좋은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큰 소리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생각한 상상 속의 남자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항상. 저희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관 하셨거든요. 사진관. 그 촌에서. 그래서 항상 보고 있으면 사람 머리 이제 이렇게 수정하고 계시고 지금은 컴퓨터를 하지 맨날 손으로 다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 유화 그리시고 줄담배 푸시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170이 안 되세요. 키가 작으세요. 한 165, 6점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작아 보이죠. 작은데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컸어요. 어릴 때 제가 본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작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계세요. 좀 작은 다이아몬드 리더님이 계세요. 그 집 딸들을 이제 물어봐야죠. 친하니까. 그래서 유리마 아빠 작지 이러면 어느 리더님보다 작지면 절대 안 작대요. 우리 아버지가 왜 작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콩깍지라는 거죠.
눈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큰 산 같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굉장히 독한 사람. 아시죠? 옛날에 엄마 시범만 하면 눈 올라가는 사람. 우리 엄마는 엄마 시범만 하면 이런 사람. 우리 아버지는 몰래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선비 같다는 느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 동네를 평생을 살았는데 이 동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려면 이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맏딸이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내 남자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멋진 거예요, 내 신랑이. 제 거잖아요.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할까요? 연애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저희 어머니가 홀씨 어머니예요. 그리고 둘 다 이제 결혼을 시킨, 이제 우리 형님 두 분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46세, 우리 아버님 49세에 우리 아버님이 주무시다 돌아가세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나이에, 그때 아버지가 뭐를 하셨냐면 아버님이 쌀가게 연탄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옛날엔 괜찮은 일이었죠. 지금 이거 하면 망해야 안 망해요? 사양사업이죠.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점점.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딱 안 계시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니가 정신을 탁 놔버리셔요. 집을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때부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78세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4세 때 결혼을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이 사이에 뭘로 살았을까요? 우리 남편이 가장이 돼요. 대학교 2학년. 이때부터 돈을 벌러 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은 초등학교 친구랬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을 잘 알겠죠. 우리 남편은 초등학교 6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교 회장 출신이에요. 방어진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턱목고죠. 학성고등학교라는, 우리 때는 시험을 쳐서 들어갔거든요. 3개 맞으면 합격하고 4개 틀리면 떨어진 학교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울산의 수재라는 수재들은 다 가는 학교였었어요. 그 학성고가 서울대를 5, 60명을 보냈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학성고등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꿈이 굉장히 컸죠. 근데 고3 때 담임 선생님과의 사이가 이제 그 소사 아저씨 때문에 뺨을 100대를 맞고 원서를 안 써주고 막 이제 그런 일로 인하여 꿈을 접고 4년 장학생으로 딴 학교를 가서 꿈이 교수였었어요. 교수였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환경에 의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남동생이 고3이었거든요. 남동생이 고3. 우리 어머니는 기력이 없어서 누워 계시고 정신을 못 차리시고, 누군가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다. 전혀.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짐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굉장히 흔들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때부터 노가다도 가고, 이제 삼양사 설탕 포대 이제 삼양사를 들어가고, 자동차 가서 노가다하고, 중공업 가서 그 독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막 별별 걸 다 했는데, 이때 이제 발을 들인 게 학원인 거예요. 학원의 알바로 영어 강사를 가기 시작해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영어 강사를 간 게 지금의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발을 들인 그게. 그래서 이제 직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때부터 아들 월급으로 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홀시어머니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저희 이제 그때 심정을 얘기할게요. 저는 어머니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고 이제 2층 집, 이렇게 이제 2층 집이었어요. 밑에는 세탁소 하나, 그 뒤에 전세방 하나, 이렇게 있는 집이고, 위에 어머니 집 있고, 그 옆에 방 하나 부엌 딸린 1,000만 원이었어요, 전세가.
요런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이 방 2칸 다락 하나 있는 집에 도련님 요 살고 어머니 요 살고 부엌 있고 이제 요런 집에 제가 살았어요. 들어가서 이제 홀시 어머니니까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 엄마는 77세예요. 홀 시어머님을 우리 할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어요. 딸을 이마에 난 이유가 있겠죠. 제사가 12개. 종갓집인 거예요. 종갓집.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를 모시는 걸 제가 보고 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들어갔어요. 뭐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제 눈을 내가 찔러서 그날부로 계속 웁니다. 계속 웁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남편이 입시학원이잖아요. 저는 교사잖아요. 저는 퇴근이 5시예요. 남편은 2시에 출근해요. 퇴근이 새벽 2시예요. 그때는 야자 끝나고도 계속 했으니까 수업을. 저하고 낮밤이 같나요 틀리나요? 그래서 저는 누구랑 밥을 먹을까요? 퇴근해서 우리 어머니랑 둘이서 했던 말도 하시고 했던 말도 하시고 했던 말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댔죠. 좀 아프셨어요. 제가 안 끓여본 적이 없어요. 시집가서 별별 죽을 다 끓여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꼴로 입원하세요. 자꾸 병명은 없어요. 자꾸 아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그래서 난 당신과 결혼했는지 어머니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집이 누구 집이냐면 우리 집이 아니고 여기 누구 집이에요? 어머니 집.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집에 들어간 가정부 느낌이었어요. 저의 첫 결혼했을 때 느낌이었었어요. 못 모르니까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제가 아가씨 때 제 삶을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5시 퇴근 땅 하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는 순간 네 삶이 없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가씨 때 실컷 놀아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 월급이 180 제가 초봉이 60만 원에 시작을 해요. 91년도에. 제가 결혼할 때 100만 원 정도였었어요. 한 80만 원 정도 벌 때 저는 결혼할 때까지 제 통장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못됐다 그랬죠. 다 가져갔어요. 우리 엄마가 통장 관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이렇게 한 번도 제가 돈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돈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은 지금 이제 취업을 해서 자기가 적금을 200만 원을 딱 넣더라고요. 지금 적금이 이제 월급에서 200을 딱 넣어갖고 적금을 딱 넣어가 지는 몇 년 뒤에 집을 사고 목표를 탁탁탁 세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해보질 않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다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러고 우리 엄마가 용돈을 안 주세요. 뭐 하랬냐면 또 버릇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몰래 가해를 해요. 몰래 가해를 해서 80만 원을 월급만큼 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과외를 해요. 제가.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뭘 하냐면 나이트를 가요. 술집도 가요. 친구들하고 커피도 마셔야죠. 대신 영어도 여행을 가야 되니까 영어도 배워요. 꽃꽂이도 배워요. 한지공예도 배워요. 수영도 배우러 다녀요. 야학교사도 해요. 저는 밤 10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그냥 밖에서 노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밖을 헤매던 사람이 시댁을 딱 떠가는 순간 어떨 것 같아요? 울었겠죠. 제 삶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이거 다 포기해야 돼요. 딱 하나 남은 게 야학교사였었어요. 얘를 결혼하고 1년 하고 그만둡니다. 어머니가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너무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들이 학원하고 늦게 오니까 항상 누른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탁 들으니까요. 제가 친구이자 애인이자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제가 좀 삭삭하잖아요. 어머니 하면서 이제. 근데 저는 밥 3공기를 먹었거든요. 반 공기로 줍니다. 입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그러면서 허니문 베이비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맞추는 관계가 되어가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조율을 해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60년 살아오신 거 54년 사신 우리 어머니를 제가 바꿀 수 있겠어요? 다른 삶인 거예요. 근데 결혼을 탁 해갖고 우리 어머니 집에 오니까 시집 갔는 우리 신우들이 그렇게 안 왔다는데 그렇게 집을 또 와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밥을 몇 번을 차리냐면요, 퇴근을 해서 어머니랑 먼저 먹어요. 우리 어머니는 6시 딱 되면 밥 드셔야 돼요. 밥을 안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홀 시아버님을 34년 모셨어요. 홀 시아버님을. 그래서 며느리한테 맞는 거를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 4시에 기상하시고요 12시에 주무시는 삶을 사셨어요. 12시 뭘 하셨냐면 우리 어머니는 쓰리잡을 뛰셨거든요. 학교 뒤에 구멍가게 하셨어요. 이제 살가게 하기 전에 제가 밭농사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바닷가잖아요. 생선 사서 생선 말려갖고 생선도 파셨어요. 쓰리잡을 하는데 거기에 시동생, 장가 안 간 시동생 둘, 홀 시아버님, 그리고 결혼을 딱 하니까 우리 아버님 군대 3년, 사우디 또 그때 가셨죠. 사우디 또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삶을 욕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사셨어요. 그런데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돼야죠. 근데 왜 노후 준비가 안 돼 계실까요? 우리 어머니의 노후는 아들이었었어요. 촌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세 번째 아들을 딱 놓고 울었다더라고. 나도 아들 낳았다고. 왜 그럴까요? 내 노후 준비가 되었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자가 아닌 거예요. 단지 여기서 나오는 달새가 어머니의 모든 수입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환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해. 여기 우리 애 지금 공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일 것 같아요? 설거지 시켜요? 전교 1등 하는데 절대 안 시키죠. 못 박아요. 우리 신랑 못 안 박더라고. 시집 와서 제가 박아요. 우리 신랑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 공부만. 진짜 이렇게 살았더라고. 우리 신랑이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똑똑하니까 뭔가는 해낼 거라는 그것 때문에 니 꼴랑 얼마 번다고 했어요. 저한테. 교사, 여자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남자는 평생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이 보는 거는 우리 어머니도 맞벌이를 하셨지만 인정 안 해주신 거예요. 저를. 그 처음에 제가 결혼해서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인간의 도리를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만 따르냐면 책임과 결혼하는 순간 의무만 따르더라고요. 권리보다. 경조사비가 안 나가던 경조사비 다 챙겨야 되고요. 우리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아버지 제사까지 다 보내시더라고요. 음식하러. 제가 그 음식하러도 다니고요. 우리는 오전에 음식하러 가고 밤 10시 되면 한복 들고 제사 지내러 가요.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다. 그리고 밤 안동못이잖아요. 딱 12시에 차례지내요. 한복 입고. 그거를 시집가서 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던 제가 완전 그 조선시대처럼 살고 있으니까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장녀잖아요. 우리 엄마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큰딸이 잘 돼야 동생들이 잘 된다고. 큰딸이 제대로 그거 해야 동생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저는 친정 기둥을 붙잡고 많이 울었었어요. 두 가지는 못해요. 내 눈 내가 찔렀는데 근데 선택했잖아요. 선택했는데 이거를 이제 버릴 것이냐 살 것인가에 기로해서 저는 살기로 결정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못을 박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자꾸 쳐요. 이제
놀기 위해서 어머니 오늘은 친구 100일입니다. 어머니 돌입니다. 어머니 뭡니다. 이러면서 저녁에는 살짝 놀아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점심시간에 또 쇼핑하고 놀아요. 그렇게 하다가 아메가 와요. 남편이 아메를 가져와요. 저는 큰딸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둘이가 맞벌이를 하는데도 저희 친정 엄마도 이 나이까지 지금 또 여기서 일을 하세요.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의 직업은 부식가게 했었고요. 문방구점 했었고요. 운동구점 했었고요. 수입품 가게 했었고요.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수입품점 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한 번도 노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일을 하세요. 딸 6살 대학을 다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그 촌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 제가 교사였죠. 둘째 동생은 사진학과를 나가서 아버지 사진관을 같이 해요. 셋째 동생하고. 넷째 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해요. 다섯째 동생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에요. 여섯째 동생은 간호사를 해요. 딸들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첫째가 열심히, 저는 할 줄 아는 게 중학교 때까지 정말 친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누구랑 어울리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중1을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키가 작았거든요. 맨 앞에 앉았었어요. 내 옆에 내 뒤에 있는 애들이 날라리였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수업만 끝나면 놀라장 가자하고요. 놀러 가자하고요. 오락실 가자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놀 수 있지. 친구 따라. 근데 중1을 탁 올라갔는데요. 내 옆에 이렇게 앉은 애들이요. 공부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스타디를 하세요. 우리 집에서는 밤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내 남편이 포카 치고 고스톱 치는 친구하고 친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맨날 그걸 하죠. 술 먹는 친구를 만나면 술을 배우죠. 주부는 낮술하는 엄마들을 만나면 낮술하죠. 엄마들도 주변에 어떤 엄마들하고 노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도 주변에 어떤 친구들하고 노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애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임감으로 열심히 큰딸이 잘 살아야 동생들이 모여요. 밥을 사도 제가 사면, 저희 집에 불러서 모이면 큰아들이 잘 살아야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둘이 밥벌이를 열심히 하는데요. 돈이 안 모아져요. 돈이 눈이 달려갖고요. 주인을 찾아가요. 3일만 통장에 이름을 남기고요. 흔적도 없이 스스스스 나가기 시작해요. 또 희한하게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일이 터져요. 희한해요, 그 돈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 남편과 둘이 앉아서 여보, 우리는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없을까? IMF가 남편이 결혼을 하고요, 빚을 내갖고요 학원을 차려요. 꿈이 학원을 강사들의 꿈은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저희 엄마는 노후 준비를 했어요. 건물 2채가 있어서 달세가 나와요. 지금도 일을 하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먹고 사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노후는 저희들이죠. 지금 24년째 생활비를 그대로 드려요. 저는 분가하고 신랑 월급을 1,000만 쳐봤거든요. 분가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 생활비를 쓰셨어요.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귀하게 키운 아들이에요. 돈을 벌어 와서 그 아들 돈으로 살아요. 어느 날 여시 같은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요. 어머니 그거 제 거예요 이러고 받아가요.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용돈을 다 써야 되는 그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남편 돈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남편 돈은 편하게 썼는데 자식 돈은 가시방석이더라고 얘기했었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 때마다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안 하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만약에 보세요, 제가 아메를 안 하고 계속 지금 맞벌이를 해요. 그럼 제 월급은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럼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겠죠.
끊임없이 하겠죠. 내가 이 집에 돈 벌어주려고 왔나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겠죠. 아들은 본인 엄마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배 나와서 저를 기른 사람은 우리 친정엄마잖아요. 근데 제가 벌어서 누구를 보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제 월급을. 저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려웠다면 내가 내 애들 공부시켜, 저도 우리 애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 밑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머니를 드린다면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잡을 가졌잖아요. 가지고 잘 되니까 드리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감사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너무 잘 키워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히 키우고 손주를 할머니만큼 잘 키운 사람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너무 반듯하게 잘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남편이 입시학원을 차렸어요. 빚을 내서 동업을 했거든요. IMF가 터졌어요. 터지기 전에 1,000만 원씩 갖다 줬었어요. 저한테 그 시절에 97년도에. 근데 이 1,000만 원이 원금과 이자가 나가요. 그리고 저는 휴학을 하고, 그러니까 쉬고 있었어요. 휴직계를 내고 애 키운다고.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이 돈을 한 번도 안 가져오고요. 학원에 딱 2,5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선생님도 월급 내고 달세 내고 딱 2,500 들어갔어요. 2,500 싹 주고 나면요, 제 남편 들고 오는 돈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남편이 방학이었었어요. 아니 그때 이제 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심정이 내 심정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든 거예요.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를 제가 아까 그랬죠. 가르치는 능력과 경영은 다르더라고요. 쪽지기 과외쌤이었거든요. 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학생 수가 200명이었어요. 그런데 IMF 잘 되니까 앞에 몇 개가 딱 생겼냐면 4개가 생겨요. 배움터, 이제 대원하고 무슨 대형하고 무슨 이렇게 4개가 생겨요. 명성학원 4개가 생겨요. 잘 되면 애들이 이 학원에 들어올 때는 혼자서 오지만 갈 때는 혼자 가나요? 데리고 가나요? 쑥 나가요. 수수수수. 그러면서 IMF가 터지니까 긴축재정이 들어가면 학원을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집에서 공부해라. 집에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이거는 또 자기의 능력과 이거와 상관없이 환경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환경, 아버님이 안 계시는 그 환경으로 한번 세상이 바뀌었고, 또 IMF라는 이 환경이 또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근데 지금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했는데 더 나빠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진대요. 경기는 회복되지 않는다. 돈은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돈은 돌아요. 그런데 10%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돈은 돼. 그래서 앞으로 경기는 다 안 좋대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안 좋다 하는데 나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들한테 뭐가 왔냐면 암이라는 게 왔어요. 이 시기에 왔었어요. 힘들 때 왔었어요.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 학원에 6개월을 꾸준히 오셨어요. 화요일마다 밤 12시에. 그 우리 신랑이 도망도 가고 선생님 옆에 앉혀놓기도 하고 그 6개월 동안 고문 아닌 고문을 당했겠죠.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계속 오신 거예요. 들렸겠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넥타이를 메고 이런 미팅장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에 저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저는 누구랑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주말에 내하고 밥도 먹어줘야 되고 내하고 놀아도 줘야 되는데 우리 신랑이 미팅을 가는 거예요. 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싫어했죠. 너무 싫어했죠. 울어도 보고 꼬셔도 보고 달걀도 보고 하는데 우리 신랑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나락.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돈에 사무쳐갖고 빚쟁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웬빚이 그래 나와요. 그래서 남편의 꿈은 돈 뭉치를 들고 가서 빚쟁이 얼굴에 뿌리는 게 꿈이에요. 우리 남편의 꿈은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아메이 미팅을 탁 다니면서요, 우리 남편은 내 꿈인 돈이 보이더래요. 남편은 그 전에 아메이를 들었을 때는 안 들렸대요. 근데 스폰서님이 꾸준히 와서 미팅장을 탁 나가더니만 제가 이제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나가는 남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남자는 되겠네. 그냥 속으로 저 남자는 뭘 해내겠네.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가는 거 보니까 석은 무라도 자르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팅을 따라 나와요. 제가 와요. 들어요. 공짜 심리 아시죠? 되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해서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남편이 잘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조를 해야 되겠다. 반대만 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안 해요. 근데 약발이 떨어지면 또 반대하죠. 그래서 남편이 한 번씩 데리고 와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영화 보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안 들리던 것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와갖고요. 이렇게 탁 얘가 저 강사 머리가 어떻니, 신발이 어떻니, 교수법이 어떻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랑비 옷 젖듯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게 딱 들렸냐면 40 이후의 삶. 제 꿈은요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사는 게 꿈이거든요. 친정에 시댁이다.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말고요,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해주고 싶을 때 해주는 거. 우리 동생 조카가 대학을 간다 하면 대학 공락금 정도는 대줄 수 있는 언니. 돌잔치를 한다 하면 편하게 부주할 수 있는 언니. 우리 도련님이 장가 간다 하니까 전세금을 우리 보고 하락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모으니까 탁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런 거. 그거를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인간의 도리를 하려면 월 얼마가 들어와야 되냐면 3천만 원이 들어와야 된대요. 큰 돈도 필요 없대요. 뭐 돈이 아주 사놓고 10억 거지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10억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통장에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못 계시고요. 폐우지를 줍고요. 생선 가게 하시거든요.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항상 나세요. 옷도 안 사 입으세요. 그 10억을 깨면 큰일 나는 줄 알고 10억을 못 쓰시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3천만 원 정도가 들으면 이게 아메에서 말하는 트리플 다이아몬드더라고요. 월 3천 정도 들은데요. 6명을 알려서 그 6명을 다이아몬드를 다 만들면 되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10명을 알려갖고 10명을 다이아몬드를 다 만드셨거든요. 누군가는 해내더라고요, 이거를. 그런데 이 돈을 들으면 이거를 충분히 하고 그냥 사라진대요. 가족끼리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와이프 명품백도 하나 사줄 수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이 돈을 뭘 해야 벌 수 있을까? 뭘 해야 벌 수 있을까? 저희는 제 꿈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아한 아줌마가 제 꿈이에요. 우아한 아줌마.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딱 앉아 사람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사람 구경을 해요. 그러면서 점수를 매겨. 저 사람 몇 점, 저 사람 몇 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영애 아줌마, 이영애 씨는 추리닝을 입혀놔도 기티나죠. 이상하게 얼굴에서. 자, 저는 이순재 할아버지처럼 늙고 싶거든요. 이순재 할아버지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멋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성일 할아버지는 젊을 땐 정말 잘생겼는데 나이 드니까 안 멋지시더라고요. 삶에서 그 얼굴에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는 삶에서 40위의 삶에 얼굴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늙고 싶은 거예요. 40 이후에 추리닝을 입고 뽀글 파마를 해도 기티나는 아줌마가 되고 싶고 이렇게 가도 그냥 진짜 그러니까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아줌마가 되고 싶은데 궁상 맞으면서 살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처럼 벌어서 노후를 정성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젊을 때 여유를 버리고요. 젊을 때 미친 듯이 일해갖고, 왜냐면 아직 제가 100세까지 살겠더라고요. 큰 병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상당한 집에 가면 거의 8, 90대인 거. 8, 90대죠. 몇 세냐 이런 8, 90대라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장수하신 거고요. 그 시절에. 지금 초상집을 가면 거의 8, 90대예요. 얼마 전에 우리 밑에 201호 언니 집에 아버님은 올해 100세, 시어머니 97세래요. 근데도 아직도 정정하신 거예요. 아직도 정정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100세는 우리 나이 때는 거뜬히 찍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40세에 남아있는 삶이 60년이었었어요. 내 인생에 30, 90, 30도 3분의 1의 내 삶, 이 나이도 3분의 1의 내 삶, 60 이후의 삶도 3분의 1이라는 삶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60이 지나면 죽는다고 생각하죠. 퇴직이니까. 이제 나는 일 다 하고 나는 이제 할 게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90대 노인이 섰는 시가 있었어요. 이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내 인생의 3분의 1을 나는 그냥 허비만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나는 시를 도전하고 영어를 배운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내 인생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삶이 남아있는데 저는 3분의 2라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이 나머지 3분의 1을 정성처럼 살려니까 이 나머지 3분의 1을 이때 할 일을 몰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때는 어느 리더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리더님이 뭐라고 하냐면 젊을 때 하기 싫은 일이 이만큼이래요. 하기 싫다고 안 하면요 나이 들어서 이만큼 해야 된대요. 두 부부가 이제 관절이 안 좋아지잖아요. 나이 들면 모든 장기가 노화되잖아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살라고 밥을 하러 기어서 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옷도요 옷태가 안 나요. 아시죠? 중력의 힘에 의해서 다리도 옷자로 바뀌고 등도 굽기 때문에 싼 옷을 입으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비싼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옷 사러 가면 기본 100만 원이에요. 살이 찌면 누워있는 것도 없어요. 젊을 때는요 요 반복하니까 5천 원 만짜리 얼마나 많아요. 그걸 입어도 이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젊을 때는 남편하고 포장마차 가서 국수 먹으면서도 여보야 맛있지? 이러고 먹는데 80이 돼갖고 돈이 호주머니에 10,000원 밖에 없어갖고 국수 사 먹을 때는 여보야 여보 더 먹으세요. 영감 더 먹으세요. 이러면서 국수를 먹어야 될 때 그 마음이 싫은 거예요. 잠도 여인숙이 잘 수 있어요. 호텔 안 자도 돼요. 김치찌개 5,000짜리 먹으면 돼요. 호텔 가서 20,000짜리 안 먹어도 돼요. 의료비는 세일을 안 해준대요. 의료비는 비싸고 싸고가 없대요. 근데 나이 들면 가장 많이 드는 돈이 의료비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거든요.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데 그 의료비를 못 내서 초상을 못 치르는 시체도 많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항상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남편이 IMF를 겪었잖아요. 수입을 안 갖다 줬잖아요.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드 돌려막기를 해봤거든요. 제 월급은 우리 어머니 다 드려요. 남편은 수입을 안 줘요. 6개월을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메이를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저희 남편은 이 이후의 삶을 매달 고정적으로 인쇄와 같이
작곡가들이 받는 수입, 김연아가 받는 수입, 운동선수들이 받는 그 수입, 달세, 꼬박꼬박 나오는 그 요즘 달세도 이제 불확실한 거 아시죠?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달세도 이제는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달 이때 매달 50에도 들어오고 60에도 들어오고 70에도 들어오고 80에도 들어오고 90에도 들어오고 내가 죽는 100세에도 500만 원만 들어와도 내 라이프 스타일은 유지가 될 텐데.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 많이도 필요 없다. 500만 탁 들어오면 막 우리 부부 뭐 크게 여행은 안 해도. 근데 이 500이 뭐였냐면 에메랄드더라고요. 에메랄드는 나 같은 사람 세 사람 찾는 거더라고요. 10년 동안 세 사람 못 찾겠나. 전 그 생각했거든요. 10년 동안 세 사람 못 찾겠나. 10년 동안 사귀어서라도 찾겠다. 전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투자해서 내 나머지 삶을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있다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리더님이요, 70대인데요, 지금 사업 안 하세요. 통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에메랄드신데 사업 안 하세요. 700에서 800이 꽂히시더라고요. 그분은 밑에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먼슬리 뎁스 보너스라고 있어요. 나중에 3차 보너스. 그게 엄청나신 거예요. 그래서 700에서 800의 돈을 받으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평범한 우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허리띠 쫄라면서 이제 건물 사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리는 거, 저는 이 수입을 원했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거를 잡은 거예요. 돈독이 오르고 그게 아니라 내 나머지 삶을 이런 아줌마로 살고 싶어서 이 나이에도 폐유지를 죽고 싶어서 죽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 연세에 할 게 없으니까, 돈 벌러 갈 곳이 없어지니까 점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가 생활비를 안 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노후 준비를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가져온 아메이를 봤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 회사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뭐냐, 168만 원 돈 놓고 돈 먹기, 이 돈을 저보고 투자하라 그랬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168만 원을 문제야, 168만 원 넣으면 이자를 준대요. 이자 플러스 뭐를 주냐면 쿠폰을 줘요. 그래서 이 쿠폰을 모으면 물건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이자는 이자대로 바꿔. 그래서 이제 이게 금융 피라미드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울산에 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었어요. 168만 원에서 돈을 더 넣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는 그 쿠폰을 모아서 저한테 뭘 줬냐면 우리 엄마가 오디오를 하나 선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거기를 한번 가자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168만 원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외숙모는 투자를 했거든요. 외숙모도 투자를 하고 숙모도 투자를 하고 누구도 투자를 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딱 갔는데 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날랐어요. 이 받은 돈으로 이자를 주고 이자를 줬겠죠. 날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숙모는 쿠폰을 안 썼어요. 왜? 쿠폰을 많이 모으면 큰 거를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빨리 모으면 빨리 바꾸고, 빨리 모으면 빨리 바꾸고, 빨리 모으면 빨리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갈비짝도 가져가고 작은 것도 가는데 우리 숙모는 큰 거를 가져갈 거라고 모았는데 그 쿠폰도 한 장 못 쓰고 돈만 날렸어요.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찾아왔어요. 형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선택했잖아. 그리고 쿠폰을 빨리 바꾸지 왜 안 바꿨노,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저 우리 엄마의 위안은 나는 그래도 쿠폰으로 물건을 찾았잖아. 이렇게 우리 엄마는 위안하고 끝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딱 듣군요. 회사가 사라지면 어떡해? 나는 열심히 할 건데 왜? 내 100세까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10년은 정말 개처럼 열심히 할 거야. 이제 나는 잠도 안 자고 여가도 안 부리고 취미도 안 하고 TV도 끊고 책 읽는 거 이제 그 이제 제가 보는 이제 만화책 이런 것도 끊고 이제 막 이런 거 끊고 나는 10년을 언니 아메이를 열심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저는 어디 가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일본까지 철수를 했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철수를 하는데 아메이 회사를 보니까 5A-1이라는 등급을 받은 거예요. 이 등급이 뭐냐면 이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부도 날 확률 5년 이내 1% 미만인 회사한테 주는 등급이에요, 이거. 그럼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부채가 없는, 부채를 빼고 자산을 5천만 달러 이상. 그래서 무담보, 무제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등급이래요. 이게 전 세계 9%만이 이 등급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 등급을 하는 회사가 DMB라는 회사에서 제가 울산 방어진에서 지퍼 공장을 해요. 근데 저 아프리카에서 나하고 거래를 하고 싶대요. 근데 이 회사가 유령 회사인지 아닌지를 어디로 가서 알아봐야 될까요? 이 DMB에다 돈 주면요, 한 20만 원 주면 30만 원 주면 정보를 싹 줘요. 이 회사는 등급이 어떻고 앞으로 무너질 확률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보내줘요. 그런 등급을 5A-1이라는 등급은 전쟁이 나도 안 무너지는 회사라고 매긴 거예요. 그거를 20년 연속으로 받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메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받고 나서 이 돈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자녀한테 상속을 시킨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판교로 이사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갔었어요, 그 집으로. 갔더니만 이번에 이제 딸 지수가 플래티늄이 됐잖아요. 플래티늄이 돼야 이제 이번에 윤영미님이 아프셔갖고 그 카운슬 여행을 권인건 리더님하고 딸을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권인건 리더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PT인데 퍼스트 클래스를 태워도 되나 이제 이거 고민하고 계시다. 그걸 타고 가는데 이제 상속에 대해서 이제 그 공정을 떠요. 이거를 누굴 줄 거냐. 그래서 이제 지수 보고, 지수야, 네가 이제 이거를 받으면 이제 가면 공정을 따야 되잖아요. 우리 비니는 어떡하노? 이제 아들 어떡하노? 이제 윤정민이 그게 고민인 거예요. 이제 우리 비니는. 그러니까 이제 지수 보고, 니는 우리가 잘못돼도 비니는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서 상속을 누구를 지정하느냐 공정을 뜨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세월이 오래돼서 6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3대까지 상속이 됐단 말이에요. 회사가 살아있는 한 내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면 이기에 대한 매출이 계속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빌딩을 사가 우리 애를 줬는데 가가 보증 잘못 써가 한 방에 날리는 것보다 팔아먹지를 못하잖아요. 매달 돈이 나오면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노력해서 할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엄마니까. 그래서 제가 안 망하네. 안 망하는 회사면 내가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래서 저희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이제 해요. 근데 이 회사가 공장에서 이렇게 소비자까지 가요. 소비자까지 가는데 제가 옛날 4시간에 가르친 거예요. 4시간에 이제 애들이 그래, 선생님 왜 이 중간에 이게 있냐는 거죠. 총판이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 노트 한 권 사러 서울에 차비더리가 갈래? 차비가 더 나온다. 그래서 그 차비 준다고 생각하고 300원에 만든 노트를 1,000원에 우리 소비자는 사는 거야. 편리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안 사가 와도 되니까 차비보다 여기서 사는 게 더 사기 치니까. 그렇게 해서 총판, 도매, 소매를 얻는데 소매 아줌마는 30% 마진을 그때 먹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이 소비자한테 좀 더 팔기 위해서 광고라는 걸 하죠. 200원이 들여서. 그래서
그 광고를 하지만 그 차를 안 타고, 그 광고를 하지만 그 옷을 안 입고 하는 사람 천지죠. 그런데 500원에 넘겨서 600원에 넘겨서 700원에 넘기는데 얘네들은 차떼기, 박스떼기, 낱개팔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30%를 했는데 옛날에 슈퍼 아줌마들 잘 산 거 기억나세요? 슈퍼 잘 살았어요.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기업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어디서 돌아요? 여기서 노는 거예요. 이거를 똑똑한 서울대 나온 경영학과 나온 사람을 뽑죠. 뽑아서 뭘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가를 연구해라. 연구하라니까 얘네들이 딱 뭐냐,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대형 할인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할인점이 700원에 물건을 줘요. 30% DC를 해서. 우리 소비자는 편리했죠. 울산에 99년도, 98년도쯤에 메가마켓이 생겼어요. 언양에 생겼어요. 이 동네 난리 났어요. 데모하고. 메가마켓 들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상권 5km 반경은 다 죽었어요. 다 메가마켓 가고 우리 저 방어진에서 언양까지 장 보러 갔었어요. 구경 간다고. 그렇게 하면 그냥 사오나요? 이렇게 사가 오죠. 그런데 이제 부산을 탁 가면요, 홈플은요, 사람들이 홈플을 안 가요 이제는. 많이 사니까. 그래서 구멍가게 작은 데를 가죠. 부산은요, 지하철 탁 올라오면요, 구멍가게 같은 데도 홈플이 적혀 있어요. 홈플이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가도 식당을 이제 누가 장악해요? 대기업이 장악하기 시작해요. 돈 되는 건 점점, 아까 돈은 돈다 그랬죠? 대기업이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대형 할인점에 이 돈들이 다 여기서 놀아요, 또 이제. 근데 내가 직장을 나오면 하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2억에서 5억 들여서 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옷가게, 철물점, 식당 다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웃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것도 100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바로 소비자에게 뭘 하냐면 집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홈 쇼핑. 얘는 몇 시간 쇼핑할 수 있냐? 24시간 내내 쇼핑할 수 있어요. 저는 한 새벽 2시 되면 지름신이 내려요. 잠이 안 올 때. 새벽 2시 되면 지름신이 내려갖고요, 쇼핑 사이트를 다 돌아요. 한 번씩. 그래가 미친년처럼 60에서 100을 써요. 쇼핑 사이트에서. 지름신이 한 번씩 내려버리면 잠옷 입고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누워서.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아들은 백화점을 안 가요. 카드를 달라 그러죠. 지방에서 쇼핑해요. TV로 쇼핑하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보지도 않는 카탈로그를 끊임없이 보내주면서 카탈로그로 쇼핑하고 휴대폰으로 쇼핑하고. 맞지 않나요? 나이 드신 분은요, 그래도 만져보고 사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우리 할머니도 옥장 파는 전화기를 들더라고요. TV를 보고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세상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 30년, 20년. 80년대에 이거였잖아요. 90년대 말이잖아요. 20년. 근데 유통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유통이. 그러면 최후의 그게 뭐냐면 직거래라더라고요. 직거래. 이제는 농산물을 직접 거래를 하잖아요. 직접 소비자랑.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냐면 이제 택배. 편리하죠. 편리. 반품도 되고 DC도 좀 싸게 사고 이렇게 에누리닷컴 들어가서 막 싸게 고르고 하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직거래가 가장 좋은 쇼핑인 거 맞죠? 바로 직거래가 이게 최후의 쇼핑이에요. 근데 이거를 59년도에 아메이가
시작을 했어요. 뭘 할 때?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미쳤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소비자에게 400원에 만들어서 구정 광고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쓰니까 400원에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700원에 줬어요. 그럼 300원, 이 300원, 350원에 만들어서 50원의 이윤을 자기네들은 가졌어요. 그럼 나머지 이 300원은 이때까지 누가 가져간 거예요? 총판, 도매, 소매, 대형 할인점, 홈쇼핑이 가져간 거죠. 근데 이 300원을 아메이가 가져가지 않겠대요. 어차피 총판, 도매, 소매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제가 광고하고 유통을 하면 당신에게 주겠다.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를? 35%를 돌려주겠다. 우리나라 법상 30%, 5% 이상을 못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돈을 받아오기로 했어요. 누구는 한 푼도 안 받아가요. 포인트 이해라 그래요. 누구는 10,000원 받아가요. 저희 스폰서는 10억을 받아가더라고요. 포인트인데 10억을 받아가더라고요. 눈먼 돈, 내놓은 돈이에요. 아미에서 내놓은 돈이에요. 당신네들이 가져가라 노력한 만큼. 그래서 저는 이 돈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기 시작해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한테 왔어요. 와서는 동서 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가요 우리 어머니 상담 왔는데 어머니 퐁퐁 하나 사 쓰실래요? 나 못 판다고 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지금도 잘 못 팔아요. 솔직히 좋은 건 좋다고 막 얘기는 하는데 사라 소리를 못 해요. 근데 저희 스폰서도 똑같아요. 사라 소리는 못 해요. 우리 다이아몬드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얘기해요. 옛날에 사우나를 그러니까 찜질방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스폰서님하고 이제 다이아몬드 몇 분이. 옛날에 있던 나이트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안 나오는 나이트 크림이 있어요. 그 한 통을 다 쓰고 나오시더라고 찜질방에서. 그래서 그 물광 얼굴을 가지셨나? 역시 이러면서 좀 지나니까 또 두들기고 또 뒤돌아서니까 또 두들기시고 또 지나니까 또 두들기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와 그러면서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서 저한테 그랬었어요. 안 팔아도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물건인데요. 물건은 내가 안 팔면 누군가가 팔아야 되고 물건이잖아요. 우리 장사의 개념. 제가 배운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으로 물건은 분명히 많이 누군가가 많이 써야 돈이 된다잖아요.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장사 있는 집이니까. 그래서 내가 안 팔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안 팔면 또 누군가가 팔아야 매출이 생겨야 돈이 되지. 맞지 않나요? 근데 내 혼자 서갖고 나 혼자 서서 돈이 된다? 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 뭐라고 했냐면 동서만 써. 나는 내만 쓰고 100만 원 이상 벌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근데 본인만 쓴대요. 그건 맞거든요. 제가 제사 때 형님 그 드라이 세제 하나 갖다 달랬는데 안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쓰시는 게 맞았거든요. 권인건 리더님 또 공기청정기 한 대 쓴다 하셨다더라고요. 막 안 파셔요. 진짜 안 파셔요. 막 사라 소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신 프로모션은 광고는 엄청 하세요. 그러면 우리 스폰서를 만나면 우리 다 나이트 크림 사러 가요. 다 와일드얌 사러 가요. 사라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냥 쓰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폰서가 안 팔아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저만 썼어요. 우리 스폰서도 스폰서님만 썼어요. 그런데 제가 써보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신우한테. 수시로 오셨거든요. 형님, 아우 공부를 했더니만 GNH를 썼더니만 아토피가 되게 좋아요. 얘기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형님의 애가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옳게야 그러면 좀 줘봐 이래 됐어요. 우리 신우가 GNH 시리즈를 쓰고 애가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은 옷가게 했거든요. 그때 언더우드 옷가게를 했어요. 백화점 옆에서 100만 PB를 띄어 올려줬어요. 이걸로
내가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는 손님마다 다 얘기해요. 그래서 막 엄청, 저는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저 안 팔았어요. 그냥 형님한테 제네지 시리즈가 좋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형님이 팔더라고요. 파는 거는. 근데 제가 우리 도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메이 사업 설명회를 당연히 했죠. 사업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련님이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계셨거든요. 형수님, 저는 바빠서 못한대요. 그래서 도련님, 술이 약하시거든요. 이스트비를 먹고 술을 드시면 술이 빨리 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도련님 술을 이렇게 먹고는 싶은데 잘 체하시니까. 그래서 이스트비를 먹고 진짜 술이 빨리 깨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트비 매니아가 돼가 친구들한테 술 먹을 때마다 이스트비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련님이. 그러면서 제일 친한 친구를 소개를 해줬었어요.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뭐 했냐면 자가 소비는 하겠대요. 소비를 하겠대요. 저도 소비자. 우리 스폰서도 소비자. 이분 또 소비자. 우리 도련님 또 소비자. 이렇게 됐어요. 저도 쓰는 사람이니까 소비자죠. 그래서 한 달을 쓰기 시작해요. 올 아메이 브랜드로.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아메이 이제 딱 일어나서 이스프링 정수기 딱 켜서 물 한 잔을 쫙 마셨어요. 우리 정수기 물로 딱 마시고 화장실을 딱 가죠. 화장실에 가서 우리 휴지랑, 그죠? 옛날에 우리 나왔던 우리 비데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칫솔과 치약을 쓰죠. 그 다음에 머리를 우리 샴푸로 감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트리트먼트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스 쓰죠. 그 다음에 나와서 뭐 해요 또? 폼 쓰고, 얼굴에 폼 쓰고, 그 다음에 나와갖고 또 뭐 해요? 바스 바르죠. 바스 바르고 이 얼굴에만 20개 넘게 발랐어요. 20개 넘게를 바르고, 머리에 우리 왁스 바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향수 뿌리고, 그리고 우리 미역국으로 밥 먹고 김 먹고, 우리 간장, 우리 고추장, 우리 휴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올 무슨 브랜드, 옛날에 이마트, 저마트, C마트, D마트를 쓰다가 A마트로 그냥 바꿨을 뿐이에요. 뭐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을. 이거는 로봇도 안 써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많아지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은 죽을 때까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기업들 잘 보세요. 애경은 뭐 해서 부자 됐어요? 비누 팔아갖고, 삼양은 설탕 팔아갖고, 롯데는 껌 팔아갖고 맞지 않나요? 제일제당은 퐁퐁 팔아갖고, 맞죠? 그래서 대기업이 됐어요. 생필품을. 근데 비누는 만들기가 굉장히 쉽대요. 근데 절대 하청 안 준대요. 대기업이에요. 왜? 경기를 타지 않으니까. 내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세수는 해야죠. 이는 닦아야죠. 머리는 감아야죠. 소금으로 닦으실 거예요? 소금도 사 먹어야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여성분들의 립스틱이 진해지는 거 아세요? 빨개진다고. 치마는 미니스커트로 바뀐대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그래서 이 생필품은요, 아메이 쪽을 쓰러꾸로 뭐 차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유가 뭐 그거 경기 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생필품은 꼭 써야 되는데 어차피 쓸 거 A 브랜드로 우리 스폰서님이 다 썼어요. 그래서 한 달에 카드값을 갚아보니까 4인 기준에 앞만 못 써도 3, 40만 원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도 썼어요. 저도 썼어요. 우리 형님도 썼어요. 우리 도련님도 썼어요. 똑같이 썼을 때 어떻게 주냐는 거죠. 홈프를 가니까요 0.1포인트를 돌려줘요. 그래서 200포인트를 받아요. 여기도 200, 여기도 200, 여기도 200. 저는 이거 공산주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제 차에 태워갖고요 같이 쇼핑을 갔거든요. 다 내려줬어요. 근데 고무다라이 하나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각자 200포인트씩 받아가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태워갖고 아메이마트를 왔어요. 그냥 아메이마트를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마트는 공동구매로 다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영수증을 모으면 포인트 그 뭐고 상품권 주죠. 그런데 혼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 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내가 같이 간 사람을 합산해 주면 어때요? 좋죠. 빨리 받을 수 있죠. 아메이가 이거를 모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은 다 모으니까 80만이 돼요. 저는 60만이 돼요. 우리 신우는 20만이 돼요. 우리 도련님은 20만이 돼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갈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스폰서가 제일 많이 받아갈 것 같아요. 왜? 매출이 제일 높으니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아메이 요요표가 있어요. 저기 1차 보너스 3, 6, 9, 12 해서 20만, 60만, 120만 있죠. 60과 120 사이는 6%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아메이 요요표에서 6%를 받아가요. 4만 68이 48, 4만 8천을 받아가는데 이 돈을 우리 형님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형님 그룹의 본사에서 준 거예요. 이 그룹에. 그러면 우리 형님은 항상 밑에 사람 거를 빼고 받아가요. 그래서 다 주고 없으면 제로예요. 그러면 저는 6%예요. 저도 3만 6천 원을 빼고 우리 스폰서는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는 얼마를 받아가냐면 12,000원을 받아가요. 뭘로? 저는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포인트로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돈으로 넣어줘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너가 왜 돈 주는데? 너가 왜 뒤로 이렇게 스스로 돈 주는데?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왜 포인트 안 주세요? 왜 이거 적립 안 해주세요? 이거 왜 안 주세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메이가 딱 두르고요. 뭐가 생겼을까요? 오케이 캐시백이 생겼어요. 점점 돌려주는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12,000원 캐시를 받아요. 저는 우리 신우 3% 6,000원 빼주고요. 우리 도련님 3% 6,000원을 빼주니까요. 제 보너스는 36,000원에서 12,000원을 빼니까 24,000원이 제 통장에 들어와요. 24,000원. 희한하죠? 매출은 우리 스폰서가 제 위에 있어서 10,000원을 더 써도 높아요. 근데 돌려받는 돈은 제가 2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스폰서님은 자기 선는 6,000원과 광고비 6,000원을 받았고요. 저는 제가 선는 6,000원가요. 광고비 18,000원을 받아갔고요. 제 보너스가 24,000원이 됐어요. 저는 아메이를 몇 번 했을까요? 2번 했잖아요. 우리 스폰서는 아메이 1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련님이 아메이 했는데 달아반 놈은 돈이 안 돼요. 이분들이 브랜드를 바꿔 쓰기 시작해서 이분들이 쓰기 시작해서 이 매출이 크면 나중에 보너스 계산하면 도련님이 가장 많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스폰서님을 없애도요 제 돈은 24,000원이에요. 저를 없애도요 우리 도련님은 6,000원이에요. 대신 왜 내보고 이렇게 자꾸 오라 할까? 그건 제 노력으로 받아가는 거죠. 제가 노력해서 아메이 본사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알렸어요. 그래갖고 도련님 알리고 신우 알리고 친구 알리고 학원쌤 알리고 또 친구 알리고 이렇게 알렸어요. 제가 6명을 알렸어요. 6명을 알리니까 하다가 죽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비자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분들은 뭐를 하냐면 쓰고 광고학계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쓰고 광고학계. 그래서 소비자만 할 것이냐 플러스 광고를 할까. 광고를 하게 되면 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쓰고 광고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쓰고 똑같이 이렇게는 안 써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썼다고 봤을 때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4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이렇게 써요. 근데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140만 점수가 돼요. 140만 원 9%,
얼마를 돌려주냐면 12만 6천을 본사에서 줘요. 그러면 본사에서 이분들 3% 6천씩 짜다다닥 다 보내줘요. 그러면 66이 36, 3만 6천원을 뺀 내 보너스는 9만 원인데 저는요 이때 9만 원이요 굉장히 컸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학교 한호봉 올라가면 그때 2만 원 올라갔거든요. 2만 원 한호봉 올라갔는데 이 9만 원이요 옛날에 우리 아들 뭐가 됐냐면 태권도비가 9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계속 선다 했거든요. 쓰고 광고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6명 알릴 때 이분은 4명을 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련님이 얼마짜리 그룹이 되냐면 나처럼 140만 그룹 되듯이 우리 도련님은 100만 원짜리 그룹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지금 100만 원짜리 그룹을 가지신 분이 계실걸요? 분명히 이론이 아니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 그룹이 100만 원이 됐어요. 저는 이번 달에 쓸 게 없어서 안 썼어요. 아미에 할당량 없거든요. 저는 이번 달 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그런데 제 매출은 얼마냐면 600만 점이 됐어요. 600만 PB는 몇 프로에 해당이 되냐면 15%에 해당이 돼요. 15%는 90만 원을 돌려줘요. 그러면 우리 도련님 100만 PB 6%거든요. 6만 원. 6만 원 6개 36만 원을 딱 빼니까요. 제 보너스가 54만 원이 통장에 띠리 하고 들어왔어요. 학교 나가면서 저는요. 학교 나가면서 이 수입을 벌었어요. 그 도련님 전화가 와요. 형수 이번 달에 얼마 썼어요?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 전 이번에 떨어진 게 없어서 안 썼는데요. 저번 달에 쓰던 게 다 있어서 얼마 들어왔네요. 그래서 54만 원. 도련님 얼마 들어왔네까? 줄 거 주고 이래 죽으니까 내한테 3만 들어왔대요. 그 불로소득 아니에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도련님 제가요 학교 가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까요? 학생들한테 제 지식을 주고 돈을 벌까요? 제 지식을 주고 돈을 벌죠. 저는 학교에서. 그런데 아메이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도련님을 도와서 도련님한테 얘기를 하고 도련님 파트너를 도와주고 헛수고 같은 헛수고를 했는 이 뚜벅이 헛수고 같은 헛수고 다녀도 될 듯 말 듯 다니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54만 원을 받았어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밀감 한 봉다를 사들고 가도 더 들고 가고 커피 하나를 사도 사주고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련님이 알았습니다. 형수님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해갖고 이 그룹을 200만 원짜리 그룹으로 만들겠어요 하고는 만드신 거예요. 저희 도련님이 만들어지겠죠. 그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해서 200만 원짜리 그룹을 만들어서 근데 하다가 사라지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지기도 해요 그룹이. 그런데 5그룹이 200만 원짜리 그룹이 되었을 때 저는 얼마짜리 그룹이냐면 저 이번 달에 쫓겨서서 뺄게요. 1000만 원짜리 그룹이 됐어요. 아메에서 말하는 21%예요. 얼마를 돌려주냐면 210만 원. 1차 보너스에서는 최고의 핀이에요. 21%가. 그래서 21%를 달성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메에서 은을 만드는 프로듀스다. 그래서 SP라고 얘기를 해요. 1000만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나는 이분들 9% 18만 원 5개씩 빼주니까 90만이 빠져서 내 보너스가 얼마가 되냐면 120만 원이 저는 7개월 만에 학교 월급이 나왔어요. 학교에서 제가 100만 원 정도 번댔잖아요. 7개월 만에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부업으로. 제가 한 거는 단지 열심히 제 거 쓰고 광고했잖아요. 가서 사업 설명, 이 사업 설명했잖아요. 쓰면 당신이 쓰면 왜 좋은지를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거 쓰면 돼요. 그냥 쓰고 가서 설명하라고요. 이런 사업 설명을 했더니만 쓰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본인이 주문해서 써요. 썼는데 우리 도련님이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룹을 저처럼 1000만 그룹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을 더 찾아서 200만을 만들었어요. 우리 도련님 1000만이 되니까 21%를 받아가요. 그러면 저는 매출이 뭐예요? 1000, 200, 200, 200, 200, 200, 2000이 됐어요. 2배로 늘어났어요. 제 보너스가. 2000만. 저는 또 21%, 420만 원.
420만 원 우리 도련님 21% 210만 원. 210만 원을 빼주니까 다시 210만 원. 5개 90만 원 빼니까 보너스가 120만 원. 희한해요. 매출은 1000에서 2000원 돈이 똑같아요. 보너스가 똑같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도련님한테 도련님 1000만 가지 말고 999만에서 멈추라 그랬어요. 왜? 1차 보너스에서 990을 가야 우리 도련님 18%거든요. 저 21% 갭 3%를 보너스라도 받아야 되니까 1차 보너스에서 우리 도련님이 1차 보너스를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1차 보너스를 우리 도련님 그룹이. 그래서 저는 우리 도련님 그룹으로부터 1차 보너스가 한 푼도 안 올라옵니다. 독립을 해버리면. 그럼 1차 보너스 하나도 못 받아요. 제가. 근데 120이에요. 근데 왜 우리 스폰서는 나를 자꾸 1000만 그룹을 만들려고 할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6%가 있어요. 저게 인쇄 수입이에요. 6%. 1000만에 6%. 60만 원. 비비 9%, 90만 원 정도 들어오죠. 비비로 90만 원 정도 들어와요. 210만 원이 들어와요. 제 통장에. 이 90만 원이요. 김연아가 받는 100만 원 금메달 하나예요. 김연아가 금메달 하나에 100만 원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2개까지 인정해 준다더라고요. 평생을 스케이트 타는데 그 엉덩이는 멍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우리 조금만 이 코끼리 코 돌아도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걸 얼마나 돌았을까요? 그 높은 점프에서 그 얼음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타박상이죠. 그렇게 해서 번 돈. 세계 1위. 우리 어머니 보세요. 반에서 1등도 잘하는데 그 초등학교 1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전국의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그 중학교에서 1등도 대단한데 전국의 1등은 더 대단하죠. 전국 1등이 아니고 전 세계 1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1등 하는 것도 힘든데 아메이에서 이분을 열심히 도왔더니 죽을 때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건물 달세예요. 은행에 4억 정도를 꼽아놔야 나오는 돈이에요. 4, 5억을 꼽아놔야 이자가 나오는 이자인데 그 이자도 이제 점점 없죠. 일본은 돈 맡겨놓고 자기가 돈을 준다죠. 그래서 이 90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사람들이요. 말이 리더십 보너스잖아요. 리더가 돼야 주는 보너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36, 92, 36, 92, 파운드스 12, 파운드스 15% 하다 돌아가세요. 그러고는 치토스 아메를 해요. 언젠가는 다시 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가요. 18%, 21%를 달성해보고 내 파트너를 21%를 만들어 봐야 리드인 거잖아요. 그 과정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36, 92.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수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만두더라가 36, 92, 36, 92 경험하다가 사라져요. 미팅장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를 배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은 언제냐면 나가서 광고를 하는 게 일이잖아요. 나가서 광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네트워크가 생겨요? 뇌만 쓰면 뭐야? 소비자. 소비자도 공부하러 올 수 있어요. 광고를 하지 않으면 사가가 아니라는 거죠. 맞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3%, 6%, 9%이 경험을 다 사와서 내 파트너한테 그 경험을 주다 보니까 나도 이 리더십 보너스를 작가가 글 하나 쓰고 돈이 들어올까요? 한 장을 완성했다고 돈이 들어올까요? 1년 동안 산속에 박혀서 고뇌의 그 머리를 짓짜고 한 권을 완성해도 그게 베스트셀러 될까 말까잖아요. 맞지 않나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그 시간 들이고 자기 그거 1년 동안 먹고 살 거를 투자해서 안 팔리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다더라고요. 일하면 돈이 나온대요.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나온대요. 일 안 하면 안 나온대요. 근데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나온대요.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나온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4번.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나오는 삶. 그게 달세, 작가 수입,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불로소득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좋겠다 그러죠. 부모님이 건물 하나를 선물로 줬대요. 니 좋겠다. 그건 지복이죠. 맞지 않나요? 그걸 보고 배는 아플지언정 불로소득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맞지 않나요? 왜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만 진정한 돈이라고 할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땀을 흘리셨는데. 직장 생활이 이렇잖아요. 일 안 하면 안 줘요. 그런데 작가가 책을 썼는데 안 팔려. 돈이 없는 거예요. 아이돌 되려고 연습생 생활을 그렇게 하고 가수가 됐지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나는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연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긴 사람이 결국은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안 해도, 일반인은 여기서 돈이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퇴직을 하는 순간 제로가 되죠. 나머지 삶은 제로죠. 아메이는 여기서 시작하죠. 돈이 안 되죠. 쭉 안 되는 것처럼 쭉 하다 어느 시점에 그 시점이 되면 안 해도 이렇게는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과외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과외도 계속 학생을 모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2명을 1000만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사이드를 400만을 만든 거예요. 그걸 저를 뭐라고 하냐면 사파이어라고 하는데요. 평균 300만 원 정도가 죽을 때까지 들어와요. 나는 많이도 필요 없다. 나는 300만 있으면 된다. 나는 2명만 찾아가고 열심히 해야지. 그게 내 꿈일 수도 있어요. 맞지 않나요? 성공이란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만큼 들어오면 그게 내 성공인 거예요. 다야만이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세 사람을 열심히 찾아서 나왔다 죽지만 결국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3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하니까 1년 하니까 1대가 남아있고 2년 하니까 2대가 남아있고 3년 하니까 3대가 있고 3년 반이 되니까 3대가 또 나오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1년 하다가 뒤돌아서 1대가 있으니까 그만뒀죠.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애 천에 뼈려두고 미친년처럼 아침 저녁으로 미팅 다니고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아메하고 아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1년 하고 그만뒀으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 경험이 아니니까. 그거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전국을 안 다녀본 곳이 없어 나는. 그런데도 그건 되는 사람한테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때 저 시작할 때 끝까지 같이 하신 분들은 다 되게 계세요. 중요한 건 다 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부자가 되어버렸죠. 생각이 같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도련님은 3사람을 이렇게 해서 1000만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1000만에서 얼마가 올라올까요? 90만, 39, 27, 270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3차 보너스에 루비 보너스, 그 다음에 먼슬리 뎁스 보너스가 빠져있네요. 먼슬리 뎁스, 달을 더하면 깊이를 더해가는 보너스 1.5%가 있어요. 이거는 세 그룹을 독립했을 때 이 전체 밑에 그룹에 1.5%를 줘요. 그래서 이 한 그룹에서 600만씩 올라오는 그룹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밑에가 다이아몬드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분도 다이아몬드 이제 모 리더님이 있는데 이분은 한 그룹이 허명순 리더님, 한 그룹은 박태영 수석 리더님, 한 그룹은 플래티늄을 갖고 사업 안 하세요. 근데 이분 보너스 엄청 나오시겠죠? 맞지 않나요? 박태영 리더님 밑에는 트리플 다이아몬드 조미영, 김정훈 리더님 또 계시잖아요. 맞지 않나요? 허무선 리더님 쪽도 수석 리더님들 쭉쭉쭉쭉 다이아몬드 쭉 있잖아요. 이 2줄에서 올라오는 먼슬리 뎁스 보너스가 얼마일까요? 장난이 아니라. 그래서 6, 4개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암만 못해도 두레그보다는 먼슬리 뎁스 보너스를 받으니까 몇 개는 찾아야 될까요? 3개. 3레그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레그가 다 내 파트는 아니에요. 나왔다 죽고 나왔다 죽고 나왔다 죽고. 하지만 내가 끝까지 하고 있는 한 나와요. 나처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아미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실 거잖아요. 80에도 하실 거고 90대도 하실 거고 100세도 할 거잖아요. 한센 여사처럼. 한센 여사 결혼을 2번 했다든가 3번 했다든가 남편분이 다 빨리 돌아가셔가. 이 연세에도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강의를 하러 다니셨어요. 많은 리더들이 그분하고 식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꼴방 할머니가 아니라, 꼴방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나이에도 내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멋지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 내 모습이 초라하고, 좀 불안정하고, 왜? 평범하니까, 나는. 그런데 아미에서 DBC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 속에서 나를 성공자로 가는 단계를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배워갖고 나를 조금 변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다른 리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성공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공자의 마인드도 아니고 성공자의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한 발 배운다면 다이어트도 똑같죠? 배고픔이 얼마나 힘들어요. 노력하면 빠지더라 아닙니까? 건강하게. 이 사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라. 내 꿈을 반드시 남한테 뺏기지 마라. 그래서 어느 리더님이 그러잖아요. 달리는 기차는 개 짖는 소리에 멈추지 않는다. 내 꿈이 크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한들 니는 캐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지금 당장 그분이 그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이 보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많다는 거예요. 여행을 몇천 명씩 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여행을 그 정도 간다는 건 암만 못해도 아메 보너스를 250에서 300은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먼슬리 뎁스 보너스, 저 보너스들이, 그래서 내가 얼마를 목표를 하고, 아메의 수입은 이 수입인 거 아시죠? 원하는 만큼 벌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레그 수를 딴 데 레그를 못 펼치죠. 뭐 2개 펼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펼치면 펼칠수록 돈이 돼요. 내가 20개를 펼쳐도 되고요, 40개를 펼쳐도 되고요, 60개를 펼쳐도 돼요. 수입이 무한대예요. 진짜.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 보시고 진짜 내 나머지 삶을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멋진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